해리포터 시리즈에서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8편의 시리즈 속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일부 죽음은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죽음의 대부분은 머글태생과 혼혈 마법사를 없애려던 볼드모트와 죽음을 먹는 자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초반부에서는 유혈 사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볼드모트가 더욱 강력해지고 분위기와 내용이 어두운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매 편마다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시리즈의 종장 죽음의 성물에서는 수많은 등장인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캐릭터의 죽음이 화면에 묘사되는 방식에 따라 관객들이 그 죽음의 비극을 받아들이는 깊이가 달라지지만 간혹 스크린 밖에서 일어난 죽음이 관객이 직접 목격한 것보다 더 슬프고 비극적인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리포터 시리즈 속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릴리와 제임스 포터, 해리 부모의 비극적인 죽음은 해리포터 시리즈 메인 사건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불멸을 꿈꾸는 볼드모트에게 죽음의 예언이 내려졌고 그 예언을 되돌리려고 볼드모트는 해리포터를 죽이기 위해 포터 가문의 집에 침입합니다. 볼드모트의 기습적인 방문에 제임스 포터는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살해당했고 릴리 포터도 해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칩니다. 예언에 선택받은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포터 부부는 죽는 그 직전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갓난아이 해리의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했죠. 사랑의 힘으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으나 해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티끌만한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자라게 되었습니다. 비밀의 방이 열리고 호그와트의 많은 마법사들이 바실리스크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 바실리스크에 의해 살해된 사람은 단 한 명, 모우닝 머틀입니다. 화장실을 배회하는 유령 모우닝 머틀은 과거 비밀의 방이 열렸을 때 바실리스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녀의 죽기 전 삶은 비참하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호그와트의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었던 머틀은 하루도 빠짐없이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또 하루도 빠짐없이 아무도 오지 않는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던 머틀은 바실리스크와 마주치게 됩니다. 마치 트롤과 마주친 헤르미온느처럼 말이죠. 이 둘의 차이점은 단 하나, 친구의 유무였습니다. 그렇게 유령이 된 머틀은 새로운 세대의 호그와트 학생들에게 늘 조롱받으며 자신의 비참함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모우닝 머틀과는 정반대의 인물, 후플푸프의 영웅, 엄친아의 대명사, 모든 학생들의 찬사를 받는 학생, 세드릭 디고리의 죽음도 머틀 못지않게 비참했습니다. 트리 위저드 대회의 우승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순간 세드릭 디고리는 우승컵을 해리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리에게 받았던 도움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이 우승컵을 양보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다른 기숙사에 비해 뛰어난 전적을 거둔 적이 없는 후플푸프에게 더 없을 영광을 가져다주는 역사적인 순간을 자신의 손으로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도 세드릭 디고리는 정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함이 그의 목숨을 가져갔습니다. 세드릭 디고리의 죽음은 후플푸프의 영웅이라는 수식어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단지 불필요한 자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 그 아무것도 아닌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드릭 디고리가 죽은 후 자신의 아들이 우승한 줄 알고 기쁨에 가득 차 있던 아버지의 얼굴이 오열하며 절규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장면은 모든 이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죠. 모든 죽음 중에서 해리포터에게 가장 잔인하게 느껴졌던 죽음, 시리우스 블랙의 죽음 역시 모든 이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블랙 가문 최초로 그리핀도르에 배정받았을 만큼 시리우스는 자신의 가문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문에서 쫓겨나버리죠. 호그와트 졸업 후 시리우스에게 남은 것은 자신의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시리우스에게 되돌아온 것은 잔인한 배신이었습니다. 친구였던 피터 페티그로에게 참혹한 배신을 당한 시리우스는 무고한 누명을 쓰게 되고 마법사들이 가장 끔찍한 형벌이라고 임무와 바라는 아즈카반 종신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옥 같은 아즈카반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리우스가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지해야만 했던 이유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친구 제임스 포터의 복수, 그리고 그가 남긴 유일한 혈육 해리포터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간신히 아즈카반에서 탈옥한 시리우스의 삶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고 대부로서 해리와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었고 불사조 기사단 동료들과 후위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리우스가 꿈꾸는 미래에서 정작 그는 없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피가 흐르는 사촌 벨라트릭스에게 저주를 맞고 베일 속으로 사라진 시리우스는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긴 고통을 감내하며 버틴 세월에 비해 그가 누린 행복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리즈로 손꼽히는 혼혈왕자. 아마도 이 혼혈왕자가 가장 어둡게 느껴지는 이유는 덤블도어의
덤블도어의 죽음 때문일 것입니다. 죽음의 성물에서 덤블도어의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이 밝혀지지만 혼혈왕자에서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악인이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스네이프가 사람들의 믿음을 배신하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덤블도어를 살해했기 때문이었죠. 가장 슬픈 죽음의 대부분은 적들, 볼드모트와 죽음을 먹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덤블도어의 죽음은 스네이프의 배신으로 인한 것이라 더욱 안타깝고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위대한 마법사 덤블도어의 죽음은 마법사 세계의 가장 큰 손실이었고 해리와 관객들에게는 커다란 분노였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마법사 덤블도어가 사라지자 볼드모트는 순식간에 마법사 세계를 장악해버렸고 결국 그의 검은 마수는 호그와트에까지 뻗치게 되었습니다. 교장의 부재는 호그와트에 남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부담이 되었죠. 모든 이들을 지탱해 주었던 덤블도어의 죽음은 가장 큰 슬픔이자 가장 큰 빈자리였습니다. 볼드모트의 공포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호그와트 전투에서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 칠흑같이 어두운 공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으나 우리에게 가장 와닿은 죽음은 바로 쌍둥이 형제 프레드 위즐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최고의 장난꾸러기 듀오였던 위즐리 쌍둥이 형제는 모든 시리즈에서 우리에게 웃음과 편안함을 주었고 그만큼 다른 인물들보다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더 슬프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프레드 위즐리가 세상을 떠난 후 조지 위즐리는 더 이상 페트로누스를 소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페트로누스 마법은 행복한 기억을 떠올려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의 행복한 기억 속에는 항상 프레드와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지가 바라보는 모든 거울은 자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소망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스네이프의 죽음은 그의 눈물 한 방울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더욱 뒤흔들게 만들었습니다. 해리포터가 호그와트에 입학한 그 순간부터 스네이프는 모든 이들에게 악역이었습니다. 해리를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보였죠. 해리가 하려는 모든 일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그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덤블도어를 살해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확실한 악당으로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볼드모트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해리포터를 살리기 위해서 스네이프가 스스로 악역을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짝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여졌을지 알 수 없지만 스네이프에게 릴리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옥 같았던 어린 시절을 조금이나마 밝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창시절 스네이프의 폭언 이후 이 둘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네이프에게 릴리는 어쩌면 학창시절의 짝사랑 딱 그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그녀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자신 때문에 릴리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스네이프는 그제서야 자신의 내면에 릴리가 커다랗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스네이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악인으로 죽어간 스네이프는 평생 동안 사랑한 여자의 눈을 보며 숨을 거둡니다. 해리에게 온갖 민폐란 민폐는 다 끼친 집요정. 도비가 해리에게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볼드모트를 몰락시킨 해리가 집요정들의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민폐는 전부 자신의 영웅 해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해리는 도비의 그런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Hello. 말포이 가문의 집요정이었던 도비는 그들이 호그와트에서 꾸미는 음모를 전부 알고 있었지만 집요정 계약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발설할 수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도비가 자학했던 이유는 이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었죠. 그 내막을 몰랐던 해리는 도비를 그저 방해꾼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도비의 진심이 결실을 맺었고 모든 내막을 알게 된 해리 역시 도비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해리의 도움으로 자유의 몸이 된 도비는 해리에게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 라고 말하지만 해리는 다시는 나를 구하지 말아달라며 부탁하죠. 하지만 도비는 해리의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해리가 죽음을 먹는 자들에게 잡혀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때 도비가 해리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자신에게는 끔찍한 고통만이 가득했던 장소인 말포이 저택에 스스로 들어와 해리와 다른 이들을 구출한 도비는 탈출의 마지막 순간 벨라트릭스가 던진 단검에 맞아 목숨을 잃습니다. 해리와 만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오로지 해리의 목숨만을 걱정했던 자유로운 집요정 도비의 최후 역시 해리를 구한 후였습니다. 도비의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한 해리는 마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비의 무덤을 만들었으며 도비의 죽음으로 인해 그동안 수없이 많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다룰 수 없었던 마법 오클러머시의 사용법을 완벽하게 깨우쳤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해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집요정 도비의 첫 번째 대사는 해리포터였으며 Harry Potter. 마지막 대사 역시 해리포터였습니다. Harry Potter.